2022년 6월 10일 DMK 오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핸들링 시그널 데이터 with pre-transform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9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해당 발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호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이후 표류의 변환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는 사전적인 의미로 시공간에서의 어떤 변화를 나타나는 물리량입니다. 어떠한 현상의 행위나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호 처리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신호는 정연파 신호입니다. 정연파는 활의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나온 말로 쉽게 사인파를 의미합니다. 사인파와 코사인파는 평행 이동을 하면 모두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연파는 사인파와 코사인파를 모두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연파 신호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복소 지수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연파 신호는 사인파와 코사인파와 동일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삼각함수로 생각할 수 있고 만약 원 위의 점이 시간에 따라 회전하고 이를 신호로 표현하면 정연파 신호와 같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은 2차원 평면 위에 존재합니다. 점의 시간에 따른 회전까지 표현하기 위해선 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를 2차원에 표현하기 위해선 X축과 Y축의 변화를 각각 다른 그래프로 표현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점의 시간에 따른 X축의 변화는 아래와 같고 점의 시간에 따른 Y축의 변화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를 표현한 것이 다음 그래프입니다. 즉 코사인파는 시간에 따른 X좌표의 위치 변화를 의미하고 사인파는 시간에 따른 Y좌표의 위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정연파 신호는 원 위의 점을 시간에 따라 표현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정연파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세 가지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사인파와 사인파는 모두 같은 것이니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사인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폭입니다. 진폭은 원의 반지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와 같이 반지름이 작으면 진폭이 작고 반지름이 크면 진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에 표현하면 파형의 위아래에 대한 최고점, 최저점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원 위의 점의 회전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파수를 설명하기 전에 각속도 오메가와 라디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개념으로 오른쪽 그림처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그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각도는 각속도 오메가가 회전 시간만큼 이동한 크기와 같습니다. 라디안은 그 각속도의 단위입니다. 원의 반지름 r과 같은 크기의 호가 만들어지는 각도로 1라디안은 대략 57.28도입니다. 다시 주파수는 원 위의 점이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파수는 영어로 frequency인데 예를 들어 frequency가 1이면 1초에 한 바퀴를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곧 1초에 2파이 라디안만큼 회전한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frequency가 1이면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라디안 per se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 여기서 f는 frequency입니다.
2파이 f와 같다는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프리퀀시가 클수록 원을 회전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파수는 1초에 원을 몇 번 회전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상입니다. 위상은 회전이 시작하는 곳의 위치입니다. 위상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의 식은 2분의 파이만큼의 위상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0에서 그래프가 시작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연파 신호의 세 가지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미나 초반에 정연파 신호는 복소지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지수는 지수가 복소수일 때의 수를 말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복소 평면 위에 점 Z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복소수 Z는 x 플러스 J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x와 y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z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이제 오일러 공식을 이 식에 적용을 하면은 z는 다음과 같이 r exponential j 세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일러 공식에 대한 설명은 본 세미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파수를 설명드릴 때 이제 세타는 각속도 오메가가 회전 시간만큼 이동한 크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러면 복소수 z가 이제 원 위에서 등각 속도로 이동한다고 하면은 z는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zt는 r exponential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에 다시 한번 오일러 공식을 적용하면 zt는 r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더하기 jr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서 주파수를 설명드릴 때 오메가는 2파이 프리퀀시라는 식이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그 위의 식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복소 지수 형태로 표현되던 ZT는 이제 코사인파와 이제 사인파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세미나 초반에 그 진폭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진폭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식에서 R을 단순하게 그 A로 치환해주면은 익숙한 식의 형태로 변환됩니다. 이제 바로 앞서 계속 말씀드린 정연파 신호의 형태입니다. 즉, 복소 지수 형태의 정연파 신호 ZT는 코사인과 사인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을 천천히 뜯어보면은 이제 복소 지수 형태의 정연파 T의 실수부와 허수부는 이제 각각 코사인파와 사인 정연파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까지의 과정을 걸쳐 이제 복소 지수 형태의 정연파 신호는 사인파와 코사인파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호의 종류입니다. 이제 신호에는 크게 연속 신호와 그 이산 신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이산 신호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제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 즉 디스크리트한 숫자로 이루어진 측정 값들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푸리에 변환입니다. 이제 앞서 정연파 신호는 이제 시간에 대한 코사인, 사인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푸리에 변환은 이런 시간에 대한 함수를 이제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변환입니다. 이제 푸리에 변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원본 데이터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신호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과 같은 신호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해당 신호는 이제 우측 세 가지 신호의 합과 같습니다. 이제 우측 세 가지 신호는 각기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생활의 예시를 들어보면 여성, 남성, 아이의 목소리는 모두 주파수가 다른데 좌측의 한 신호에서는 이를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서로 다른 주파수는 서로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의 압축입니다. 이제 여기 발표자 김창현의 운동 플래너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발표자가 100일 동안의 운동 계획을 플래너에 작성한다면 이제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무한히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주기에 대한 데이터, 이제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입니다. 이제 데이터로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적은 정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풀이의 변환을 통해 정보의 압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산 풀이의 변환입니다. 이제 이산 풀이의 변환은 이산 신호에 대한 해석을 위해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길이가 n인 이산 신호 xn과 길이가 n인 이산 주파수 성분 라지 xk에 대한 이산 풀이의 변환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신호는 이산 신호이기 때문에 길이가 n인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파수 또한 이산 주파수이기 때문에 길이가 n인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산 풀이의 변화는 그 신호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 주파수 벡터를 내뱉는 변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신호 벡터 뒤에 어떤 연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이산 풀이의 변환이 어떻게 주파수를 내뱉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파수의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을 한번 쭉 나열해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이 너무 복잡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제 어떤 연산을 오메가 기호로 치환해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i번째 주파수 성분 라지 xi는 신호와 어떤 연산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행렬의 형태로 확장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어떤 연산으로 이루어진 행렬을 풀이의 행렬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주파수는 풀이의 행렬과 신호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렬 곱은 이제 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두 성분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주파수는 풀이의 행렬의 행과 신호 벡터가 얼마나 닮았는지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풀이의 행렬의 그 원소인 오메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앞서 복소지수 형태의 정형파 신호를 말씀드렸을 때 이제 Z는 R exponential J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는 복소 평면 위에 한 점의 좌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Z는 복소 평면 위에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세타 라디안만큼 회전한 호의 좌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풀이의 행렬의 성분인 오메가는 하나의 회전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오메가는 복소 평면 위에 반지름이 1인 원에서 n분의 마이너스 2파이 라디안만큼 회전한 호의 좌표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n이 8인 경우 이제 오메가는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의 그 8분의 1 조각만큼의 위치를 나타내는 회전인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전인자들로 이루어진 풀이의 행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앞서 복소지수 형태의 정연파 신호는 사인파와 코사인파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복소지수 형태의 실수부와 허수부는 코사인 정연파 신호와 사인 정연파 신호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프리의 행렬 안의 회전인자 오메가는 복소지수 형태의 정연파 신호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프리의 행렬은 사실 실수부의 코사인 정연파 신호와 허수부의 사인 정연파 신호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복소지수 형태의 정연파 신호를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로 표현하면 실제로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우측 상단의 프리의 행렬은 결국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를 잘 보면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식은 세미나 초반 그 주파수를 설명할 때 보여드린 식입니다.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행을 보면은 일정한 주파수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행은 0, 두 번째 행은 8분의 1, 세 번째 행은 8분의 2 이런 식으로 점점 주파수가 증가하며 마지막 행에서는 8분의 7의 주파수를 가진 함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주파수를 기본 주파수라고 정의합니다. 즉, 프리의 행렬의 상단 행은 느린 기본 주파수를 나타내고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빠른 기본 주파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신호가 기본 주파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계산하기 위해 프리의 행렬을 사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의 행렬의 회전인자 오메가는 복소 평면에서 원을 m등분한 점의 좌표입니다. 이제 이 회전인자는 복소지수 정연파로 표현할 수 있었고 복소지수 정연파는 다시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실수부는 코사인 함수, 허수부는 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리의 행렬의 각 행은 기본 주파수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주파수는 프리의 행렬의 행과 신호가 닮은 정도를 이해할 수 있고 신호에서 주파수를 유도하는 변환이 이산 프리의 변환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속 퓨리의 변환입니다. 이산 퓨리의 변환은 컴퓨터상에서 유일하게 수행되는 퓨리의 변환인데 많은 연상량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빅5 표기법에 의하면 이산 퓨리의 변환은 n의 제곱만큼의 계산량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를 해결한 것이 고속 퓨리의 변환입니다. 이는 이산 퓨리의 행렬의 대칭성과 주기성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산 퓨리의 행렬을 보시면 대각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회전인자 오메가는 원을 n분의 1만큼 나눈 정보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속 퓨리의 변환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이 4인 그 퓨리의 행렬에 치환 행렬을 곱해준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치환 행렬은 짝수 성분을 먼저 나오게 하고 홀수 성분을 나중에 나오도록 만드는 행렬입니다. 우측의 노테이션을 참고하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넘어가면은 결국 원을 4조각으로 쪼갠 원을 2번 도는 것과 2조각으로 쪼갠 원을 1번 도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n이 4인 퓨리의 행렬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n이 2인 퓨리의 행렬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식이 유도됩니다. f가 1, 즉 n이 1인 퓨리의 행렬은 하나의 단위 행렬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앞에 대각 행렬의 곱셈만 남게 됩니다.
이제 고속 퓨리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2, 3퓨리의 행렬의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해서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인 방법입니다. 이제 연산의 감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시간 퓨리의 변화입니다. 이제 퓨리의 변화는 시간의 정보가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신호에 어떤 주파수 성분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주파수 성분이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단시간 퓨리의 변화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호의 일정 시간마다 2, 3퓨리의 변환을 취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시간은 단시간 퓨리의 변화에서 하나의 윈도우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호를 일정 구간으로 쪼개서 해당 구간에 2, 3퓨리의 변화를 취하는 것이 단시간 퓨리의 변환입니다. 이제 단시간 퓨리의 변환의 결과는 하나의 스펙트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측 그림과 같이 스펙트로그램은 주파수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 시간에 대한 정보까지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시간 퓨리의 변환의 결과인 스펙트로그램은 딥러닝 모델에 적용할 수 있고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시그널 데이터의 실제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DMQ의 연구실의 고은지 연구원과 정기현 연구원의 세미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신호 처리에서 사용되는 신호는 정연파 신호입니다. 정연파 신호는 복소 지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복소 지수 형태의 정연파 신호는 사인파와 코사인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퓨리의 변화는 시간에 대한 함수를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변환입니다. 결국 주파수는 퓨리의 행렬과 신호의 내적이고 퓨리의 행렬의 행은 기본 주파수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파수는 퓨리의 행렬의 행과 신호가 닮은 정도입니다. 고속 퓨리의 변화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방법이고 단시간 퓨리의 변화는 신호의 시간에 대한 정보까지 살린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세미나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